만났을 때 처음부터 기자회견을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 마치 현재 장례를 다 치렀고 수사가 진행 중이니 이제 다 된 것처럼 모든 게 다 마무리되는 것처럼 진행되는 것이 너무나 분하고 원통했습니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해서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명단 공개나 영정사진 얘기가 많은데요. 사실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정말 유가족들의 진정한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제대로 추모되고 있는지, 희생자들의 추모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점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상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대리인으로서 만났을 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어머니 말씀 계셨는데 얼마를 준다 한들 아들이 살아오고 딸이 살아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게 선행되지 않은 한 금전적 배상만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의 6가지 요구에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진정한 사과 그리고 책임 규명, 이 부분이 먼저 선결되지 않고서 배상 문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용기를 내준 우리 아들 김인홍입니다. 아들 엄마입니다. 오스트리아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 슬픔 유가족분들께서 힘겹게 이겨내고 계시지요. 저도 가슴에 묻고 아들을 데리고 곧 비엔나로 갑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나의 아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연세와 악당에 공부하러 왔다가 이태원에서 희생당했습니다. 저는 30년을 비엔나에 살면서 애국인이라는 신분으로 참 삶이 애로운 삶을 살았지요. 애국인이라고 애면당하지 않게 애들을 키워왔습니다. 항상 S와 NO를 확실히 가르쳤어요. 아닌 것은 아니다도 말할 수 있게 우리 아들을 보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나라를 이끄시는 분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가 여기에 동참한 것은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랍니다. 저는 15일 병원에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날 아들을 안고 병원에서 가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사망 시간이 틀려서 저희가 애국인이기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대차당했는데 그 서류가 해결되는데 6일이 걸렸는데도 사과 한마디가 없어서 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 아들의 장례식이 비엔나에서 28일 날 있어서 저는 가야만 합니다. 저는 비엔나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애국인들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셔서 꼭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엄마로서의 넋두리 그냥 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이 순간 이 자리 이 시간에도 이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저희 아들 영정사진 대신 살아생전 웃고 있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왔습니다. 이 세상 어느 부모가 내 자식 태어난 곳, 태어난 시간, 날짜
태어난 순간을 모르는 부모가 어디에 있을까요? 보십시오. 이것이 저희 아들의 사망진단서라고 하네요. 사망일시도 추정, 이태원 거리 노상, 사인은 미상.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부모가 내 자식이 죽었는데 사인도 시간도 제대로 된 장소도 알지 못하고 내 자식을 어떻게 떠나보내려 하십니까? 어떤 순간에 죽음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누군가 도와주어 심폐소생술이라도 받았는지, 병원 이송 도중 사망했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참사 현장을 보며 무슨 꿍꿍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 시신을 경기도 외곽으로 뿔뿔이 훑어놓으셨나요? 이태원 근처 큰 의료시설에 최소 20-30명이라도 모여 있었다면 이런 의구심은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무엇이 무서워, 무엇이 두려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시를 내린 건가요? 결국은 유가족끼리 만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계산 속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요? 이태원 잔사 희생자 29살 이나은 엄마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내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아직도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며 엄마 배고파요 하던 아들의 목소리만 머리에 맴돌고 있네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들의 핸드폰을 꽂았는데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출근 알람이 울리더군요. 우리 아들 이 땅에 젊은이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이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릴 줄 알았다면 내 옆에 있을 때 더 안아주고 더 도닥거려줄 걸,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말해줄 걸, 얼굴 한 번 더 만져줄 걸, 내 머리를 쥐어박고 가슴을 뜯고 또 치면서 먼저 보낸 미안함에 몸부림칩니다. 술 한잔 마실 줄도 모르고 축구를 유난히 좋아했던 착하기만 했던 우리 아들. 일해지도 힘들어 일하다 허리 아픈 것도 참아내고 새벽잠을 이어가며 그저 열심히 살아가며 노력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이제는 제 곁에 없습니다. 엄마는 이제 어떡할까?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엄마는 우리 나문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핸드폰 단축번호 3번에 저장된 내 사랑 아들. 아들 몇 시에 들어와? 밥은 먹었어? 냉장고에 아들 좋아하는 삼겹살 사놓았어. 이제는 더 이상 핸드폰에도 아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장례식 내내 우리 아들 곁을 지키며 같이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던 아들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문자를 보냈지요. 아들 친구들에게 미안해서 함께 울면서 저는 우리 아들 친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일로 너희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이런 슬픔과 아픔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너희들만이라도 그저 친구가 좋은 곳에 먼저 갔으려니 생각하고 그저 열심히 살아주기만을 바란다고, 아들 친구들이 보여준 우정과 사랑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그리고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무능한 이 정부에 아들을 뺏겼지만 엄마는 더 이상 아들 앞에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 무능하고 무지한 엄마는 되지 않겠노라고요. 내 아들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아들, 딸들이 또다시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참사에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밝혀달라고 이 나라 이 정부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리칠 거라고요. 왜 이런 사태까지 됐는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모른 채 저는 그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무지한 엄마였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알겠습니다. 내 아들의 죽은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엄마는, 우리 가족은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도 무지한 저는 이해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하나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들 잘못 아니라고. 무능한 정부에서 그저 열심히 살아온 아까운 29세 삶을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어른들, 무능한 정부의 잘못이고, 그러니 무지한 이 엄마는 이제 넋놓고 눈물만 흘리지 않으려 한다고요. 도와주십시오.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에 대해서 철저히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동참하려 합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날의 진실과 투명한 조사, 그리고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과 사퇴,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해 더 이상 우리 아들, 딸들의 영정사진도 위패도 없는 불쌍한 영혼으로 만들지 말아주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고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됩니다. 누구누구 정치인, 누구누구의 유명인 죽음 앞에 방송은 영정사진과의 통황을 표하면서 왜 우리 아들은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 나라 국민이고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는 이는 없습니다. 저는 아들 떠난 후 지금도 방에 불을 끄지 못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 시간이라도 방문 열고 들어올 것 같아 차마 방 전등을 끌 수가 없이 밤을 지새웁니다. 한여름 전기세 아낀다고 절약해야 된다고 에어컨을 자주 끄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 우리 집은 에어컨이 전시용이라며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배우자가 죽으면 머리에 묻고 자식이 묻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언제쯤 우리 아들에게 편히 좋은 곳에서 엄마 만날 때까지 엄마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 아들을 편히 보내줄 수 있을까요? 이 나라 정치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진정성 있게 생각하신다면 솔직해지십시오. 제대로 된 조사와 제대로 된 사과,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책임 있는 자들은 책임지고 대통령은 진실성 있는 공식 사과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과 희생된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큰 소리로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아, 사랑한다 우리 아들 나무나. 1997년 6월 29일 10시 30분 이 세상에 태어나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0시 30분 26세의 꽃다운 나이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하나뿐인 우리 딸 이상은의 아빠입니다. 상은이를 보낸 후 엄마 아빠를 부르며 살려달라고 마지막까지 애원했을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가 우리 딸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태워서 딸에게 붙이려고 했는데 태우지를 못하게 해서 오늘 이렇게 여기서 편지를 붙여봅니다. 상은아, 잘 가라.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구나. 이제 별이 된 사랑하는 우리 딸, 먼저 보낸 미안함에,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억장이 무너지는 원통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해보지만 눈물로 채운 가슴에 갈수록 그리움과 아련함이 가득하구나. 꽃다운 청춘 펼쳐보지도 못하고 꽃이 져서 별이 되었네. 너희 방 사진 속에 친구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데 너희 방엔 꽃내음과 향내음만 가득하구나. 보고 싶구나. 매일 아침 밥 먹자 하면 맞벌이 하면 엄마 아빠 걱정할까봐 투정 한 번 없이 함께 해준 우리 딸. 부르면 금방이라도 걸어 나올 것만 같은데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구나. 대학 졸업과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미국 공인회계사 합격하고 아빠 나 합격했어 하고 울먹이던 핸드폰에 녹음된 너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른다. 너를 보내고 이튿날 너의 핸드폰으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의 문자가 날라왔는데 너는 갈 수가 없구나. 너무 원통하고 안타까워 또 통곡을 하였구나.
네가 태어나서 아빠 가슴에 처음 안겼을 때의 따스함처럼 제가 되어 아직도 식지 않은 따뜻한 너를 가슴이 안고 너를 보내러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고 자주 안아주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었는지. 이제는 보내줘야 한다고 한다. 엄마 아빠가 너를 보내줘야만 내가 마음 편히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하니 보내주려고 한다. 딸아, 잘 가라. 이모부 꿈에 나타나 엄마 아빠가 다시 태어난 너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네가 엄마 아빠 알아보고 찾아온다고 했다고 하니 다시 태어나서 우리 다시 꼭 만나자. 엄마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이승에서의 모든 고통, 아픔, 슬픔 모두 버리고 힘내서 잘 가거라. 엄마 아빠도 힘낼게. 우리 딸이어서 너무 고마웠다. 사랑하고 사랑한다. 25년 4개월을 함께 해준 사랑하는 딸 상은이를 보내며 엄마 아빠가 이태원역에서 2022년 11월 7일 마지막으로 우리 딸 상은이를 대신해 절규를 해봅니다. 국민 한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고 심지어 전 대통령까지 수사하려고 하고 있는 이 정부에 묻습니다. 우리 딸과 같은 26세 나이였던 아들을 먼저 보낸 고 박원선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에서 쉽게 물었듯이 저는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어디 있었는지,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지 이제는 국가가 답하여야 합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발 한 말씀만 하소서. 이상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에 의한 간접 살인이었습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인 오후 6시 34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 통제를 해야 한다. 숨이 막혀 숨쉬기가 어렵다. 라는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112 신고가 11차례나 빗발쳤지만 경찰들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상황 종료하였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운명의 10월 29일 저녁 10시 15분 이태원도로 한복판 차디찬 죽음의 현장에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유가족들은 묻습니다. 거짓말이나 일삼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떠버린 행안부 장관 이상민, 보고받은 적 없다, 몰랐다 라고 일관하고 있는 용산 구청장 박희영, 용산 경찰서장 이인재, 112 치안종합상황실장 류미진 등에게 꽃다운 우리 아들, 딸들 생명의 촛불이 꺼져갈 때 뭐하고 있었냐고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인간적인 따뜻함이 조금이나마 있었다면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식당에 가고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긴박한 상황임에도 상황실을 비우는 행동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오신 기자님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찢어지는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김우건 시인의 시 한 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미안하다 용서하지 마라. 시인 김우건. 이태원 173-7 그 좁은 골목길에 꽃조차 놓지 마라. 꽃을 포개지도 마라. 겹겹이 눌려오는 공포 속에서 뒤로
꺼져가는 의식으로 붙들고 있었을 너의 마지막 절기에 꽃잎 한 장도 무거울 것 같아 차마 꽃조차 미안하구나. 그 골목에 아무것도 놓지 마라. 서울 좋은 애도꽃도 놓지 마라. 안전도 생명도 탐욕에 덮어버린 이 나라에 반성 없는 어른들 끝없이 원망케 하라. 참담한 부끄러움에 울고 있는 우리를.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 12구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25살 딸을 잃은 미나의 아버지 이종관입니다. 먼저 이번 참사를 보시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며 함께 슬퍼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딸은 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학과에 재학 중이며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던 평범한 딸이었습니다. 지금도 밤이 되면 딸이 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유족들과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기자회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먼저 이 참사, 이 비극의 시작은 가장 중요한 13만 명이 모이는 인파, 군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인과관계를 떠나서 집회 대처와 대통령실 경호 경비 등에 우선적으로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경찰력 운영에도 참사의 한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3만 명이 모이는 행사에 인파 군중관리에 근처에 있던 기동대를 투입하지 못했다는 말은 결국 경찰이 일반 시민들의 안전이 아니라 시위 관리와 경호 근무에 얼마나 매몰되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20만 명이 모였던 헬로윈 행사에도 아무런 사고 없이 끝난 것이 반증 아니겠습니까? 유가족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었음에도 미온적인 대처와 미온적인 계획을 세운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서울경찰청 등 관련 부서는 모두 마땅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158명이 사망한 것을 돌이켜볼 때 누군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고심 끝에 이야기합니다. 둘째, 참사 이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의 모임 구성,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확보도 없었고, 유족 피해자들에게 사고 발생 경과 내용, 수습 진행 상황,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 안내 등 기본적인 조치조차도 없었습니다. 참사와 관련해서 가장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서로 위안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은 유가족들입니다. 이를 차단한 것과 다름없는 정부의 대처는 비인도적입니다. 저는
화장한 아이의 유골을 일단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봉안당을 몇 군데 다녀봤지만 나이 드셔서 돌아가신 분들 사이에 젊은 아이 유골을 두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유족들끼리 만나 합동 봉안당 휴업이라도 의논해 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사 17일이 지나서야 수소문 끝에 겨우 유족 몇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지원 없이 무슨 비밀 공작하듯이 말입니다. 정부가, 국가가 왜 이렇게 피해자들을 대하는 것입니까? 158명의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이미 정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희생자 명단 공개 문제로 갑론을박하게 만든 것도 결국 유족들끼리 만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이 모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유족들이 무슨 반정부 세력도 됩니까? 장례비와 위로금은 그렇게 빨리 지급하면서 정작 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왜 참사 24일이 넘도록 안 해주는 겁니까? 정부는 유족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얘기들에 이제 답변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집안에서 태어나 자기 힘으로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들어갔고 올 5월에 한 달간의 오디션을 거쳐 큰 기획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12월에 방영을 앞두고 매일같이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운동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고 오직 그 작품에 온 신경과 온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바지와 와이셔츠를 대려입히고 구두끈을 매주면서 엄마 나 오늘 밥 먹고 와야 돼. 다음날 촬영이 있어서 금방 올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12시 아이가 죽었다니요. 믿고 싶지 않았고 믿을 수 없어서 병원으로 가보았는데 지안이가 맞았습니다. 그날도 못 먹은 것 같았어요. 볼이 너무 배어 있었고 배가 울쭉해서 지안아, 넌 오늘도 못 먹었구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심장이 눈물로 가득 차 숨조차 쉬기 어려워 마스크를 내립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배우 이지안의 엄마입니다. 해가 뜨는 것이 두렵고 제 입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 싫어 제 입을 꿰매버리고 싶은 심정이며 제 뼈에 붙은 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엄마 하며 들어올 것 같고 배고파요라는 환청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도 받으려 합니다. 지안이 아빠는 장례식 후 자살 시도를 하였고 지안이 누나는 자기가 대신 죽었어야 한다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참사는 분명히 초등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난 인재이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법을 공부한 적도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는 이 사태가 158명을 쳐다만 보면서 생매장한 살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대처만 6시 34분부터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158명의 희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상하체계는 모래성 같아 사건이 생기면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었고 지능인들로 구성된 줄 알았지만 탁상공론하는 지식인들이었고 발로 뛸 줄 알고 뽑아줬건만 자기 자리 지키려고 숨만 쉬는 식물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류미진 전 과장,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경찰청장,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의 자식들이 한 명이라도 그것에서 숨쉬기 어렵다, 압사당할 것 같다, 살려달라, 통제해달라라고 울부짖었다면 과연 그 거리를 설렁탕 먹고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이러한 행위는 칼을 들지는 않았어도 정황상으로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여 모두 형사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정부에 대한 6가지 요구사항. 첫째, 진정한 사과. 정부는 12구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에게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유가족, 생존자를 비롯한 참사의 모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헌법상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은 조속히 참사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약속하여야 합니다. 둘째,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 규명.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12구 이태원 참사를 방지했어야 할 모든 책임자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나아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거짓 해명을 한 자들은 무관용으로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 규명. 정부는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유가족, 생존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진상규명 및 책임규명의 경과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나아가 진상규명 과정에 유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 및 책임규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의미는 참사 당시뿐만 아니라 참사 이전 그리고 참사 이후의 모든 진상과 책임이 규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 지원. 정부는 유가족 생존자를 포함한 참사의 모든 피해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참사 이후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와 각종 어려움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피해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섯째,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정부는 참사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사회적 추모를 위해 추모시설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개를 희망하는 유가족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유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희생자들의 이름이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해 공개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허하고 형식적 애도가 아니라
참사의 재발 방지와 사회적 추모를 위한 정부의 공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기억과 추모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여섯째,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인 대책의 마련. 정부는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2차 가해를 묵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참사가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행안부 장관의 답변은 잘못이었다는 점이 바로 이후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서울시로부터 명단을 받았는데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안 받아서 그랬을 수는 있으나 그 자체는 명백하게 잘못된 발언이었습니다. 명단을 공개하느냐 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아까 유가족분 말씀에서도 나왔다시피 오히려 핵심은 유가족들 말고는 사실은 저도 한계를 느낍니다. 실제 돌아가신 분 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것만큼 도저히 옆에서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금 저희 모인 사람은 일부에 불과합니다만 전체 158명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전부 만나서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생자 유족들께서 첫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심신을 추스리지도 못한 채 기자회견에 나선 유족들 모습에 참으로 죄송하다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유족들이 요구하신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된 진상규명, 유가족 간의 소통 보장 이런 것들은 요구가 없어도 정부가 마땅히 했어야 될 일입니다. 이제 국가가 답하라라는 유족의 절규에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명색이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행인들이 길을 걷다 100수십 명이 압사했다라는 사실이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통행 통제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그리고 예견 가능한 참사를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애도와 위로조차 뒷전이었습니다. 이름과 얼굴을 가리고 근조 글씨조차 보이지 않도록 숨기라고 하는 애도와 위로조차 뒷전으로 미뤄뒀습니다. 이제 진상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조속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기 바랍니다.